1박 2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사 같이 보시죠. 즉시 반환했다더니, 네, 즉시 반환했다더니 요 기사 말고 저희 백보드 있죠? 네. 1억 공천원금 의혹 강선우 밤샘 조사 뒤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강선우 의원 어제 저희가 딱 저희 방송 시간에 오전 9시 조사라서 8시 57분 지금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 귀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강선우 의원 오늘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나중에 재빌드 전화제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보장을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신 모습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이제 귀가하는 강선우 의원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들어갈 때보다 오늘 나올 때는 살짝 좀 코끝이 빨간가 눈가에 화장도 좀 옅어진 것 같고요. 혹시 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일단 나오면서 남은 수사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밖에 다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새벽 한 6시까지 대략 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김경시 의원은 처음 첫 조사 받을 때 뭐 2시간 반, 3시간 반 받고 금방 가긴 갔었거든요. 근데 강선우 의원 지금 21시간이에요. 이걸 보면 확인할 게 많았다는 건지 아니면 김경시 의원이랑 달리 여러 번 안 부르고 온 김에 그냥 왕창 다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라고 봐야죠. 둘 일단 다다. 김경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네. 첫 조사를 할 때 미국에서 막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압수수색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압수물을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부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강선 의원을 소환했을 때는 이미 김경시 의원에 대한 조사들 그리고 남모 전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서 네. 확보된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강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진술에 대해서 재질문이 이어지면서 추궁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1시간이나 되는 전체 조사 시간에 비춰봤을 때 아마 그 변호인 동석했을 텐데 변호인이 조서를 열람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꼼꼼히 거쳤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조사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느냐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여주기 장시간 조사보다는 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로 답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두 가지 다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많았고 이 불러서 확인을 좀 길게 다 하면서 이 강 의원 쪽에서 좀 꼼꼼하게 좀 다 찾아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물어볼 게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서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즉시 반환했다더니 강선우, 김경 1억 본인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 이 얘기 강선우 의원의 당시 보좌관, 남모 전 보좌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이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 1억 원 전셋집을 구하는 자금으로 썼고 강 의원이 많이 고마워했어요라고 남모 보좌관이 얘기를 했다고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좌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강선우 의원이 내가 준 돈 전세금으로 썼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네. 들으셨죠? 김병기 의원이 그때 분명히 돈은 바로 돌려주시고라고 얘기했고, 네. 그러면서 우는 목소리까지 지금 저희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죠? 어제 오전 9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경호 위원님, 삶의 원칙이 돈 받는 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무고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21시간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되는데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A부터 G까지, A부터 끝까지 네. 다 지금은 믿을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돈을 일단 받은 거, 그 돈을 바로 돌려줬느냐 아니면 뭐 한참 있다 돌려줬느냐. 그다음에 뭐 또 다루겠습니다만 용산의 어느 호텔에서 받을 때 나중에 나가면서 돈은 보좌관한테 뭐 수령을 하도록 이런 세세한 모습들 이거는 21시간 조사에 촘촘히 집어넣어야 대목이겠죠. 중요한 건 저 1억 원이라는 게 분명히 건네졌고 그 1억 원은 어떤 대가성이 분명히 있는 걸로 지금 네.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보좌관인 남모 씨에게만 적용돼 있는 혐의라고 영장에 돼 있다는 거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 기본인 거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알선수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강선우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이 당시에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이든 뭐 다른 정치권을 포함해서 지방선거라는 게 치러지면 네. 여전히 이렇게 공천을 대가로 헌금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되어야 되겠죠. 네. 사실 경찰에서 이것저것 물어볼 게 참 많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결국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세 자금으로 썼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보좌관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강선우 의원 측의 전 보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보좌관의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라고 김경시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또 김경시 의원의 얘기는 또 그럼 다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김 의원의 말이 김경시 의원 말이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건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강선우 1억 받고 뭘 이런 걸 다 전세집 구하는데 썼나? 라는 거죠.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라고 김경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의 진술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021년 12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로비의 카페 탁 트인 곳인데 여기서 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남이 끝날 무렵에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그러니까 아유 뭘 이런 걸 다 환한 미소와 함께 어유 뭘 이런 걸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나자마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이 쇼핑백을 테이블 아래에 좀 이 한동안 좀 두고 있다가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고 그때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이건 또 얘기가 또 굉장히 구체적이긴 하거든요. 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얼마나 진술이 구체적인지 상세한지를 따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일견 좀 진술의 신빙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이 사건은 근데 그렇지만 셈자 모두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후에 진행이 될 대질신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해요.
삼자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대질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맞춰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법상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를 아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번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뭐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네. 저는 21시간을 조사한 것이 그만큼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뭐 일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은 이번 21시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뭐 무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결국 얘기들이 다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질 조사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은 좀 얼마나 디테일한지 좀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걸 보면 좀 구체적이다. 그래서 대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진술만 구체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좌관의 진술도 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셋이 만났다. 그 카페에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강선우 의원이 호텔 정문에서 차량에 탑승하자. 그러니까 만나고 갈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나고 차량에 탑승하자. 김경수 의원이 쇼핑백을 직접 차에 실으려고 했고 그때 강선우 의원이 이런 건 보좌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게 돈인지 뭔지 모르고 쇼핑백을 받아서 차에 실었어요. 그래 나는 돈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김철현 위원님. 이게 말이 엇갈리죠. 지금 보면 김경수 의원은 만나서 내가 테이블 밑에 뒀다가 만나자마자 줄 수 없으니까 좀 있다가 한동안 좀 이 밑에 놔뒀다가 보좌관 자리 비우고 내가 직접 강 의원한테 줬다는 얘기로 한 건데 보좌관은 그게 아니고 집에 갈 때 나는 그게 돈인지도 몰랐지만 집에 갈 때 쇼핑백을 보좌관으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실은 것뿐이다. 이건 또 둘 다 구체적인데 둘 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파편적으로 볼 때는 진술이 좀 다른데 네. 저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조금 이제 까딱한 본인이 모든 죄를 덤태기 쓰게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도 1억 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강선우 전 보좌관이 공천 헌금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권유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먼저 요청을 해서 준비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모르게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보좌관이 중간에서 완전 모든 죄를 덤태기 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강선우 전 보좌관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 김경시 의원은 1억 원을 준비했고 강선우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 줬다는 거고요. 그다음 강선우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쇼핑백인데 돈이 들은 줄 몰랐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게 전세 자금이 섰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남모 보좌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강선호 의원이 결국은 돈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좀 중요한 게 그때 본인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병기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관사를 만났을 때 김 간사가 분명히 돈부터 돌려주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선호 의원이 그 얘기 그 조언을 듣고서도 결국 돈을 돌려주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앞으로도 지금 이 강선우 의원이 아마 지금 이 21시간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통일부의 윤영호 법무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한 21시간 정도를 했고 강선우 전 보좌관이라든가 김경시 의원이 돈을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아마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가 다져졌기 때문에 국회 아마 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21시간의 조사 이후에 결국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다만 김경시 의원과 이 남모 보좌관 이 두 사람은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의 얘기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보좌관은 되게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에서 뭘 얘기했느냐?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경시 의원은 남 씨가, 그러니까 보좌관이 먼저 1억을 요구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모 보좌관은 무슨 얘기예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난 돈이 내가 옮긴 쇼백이 돈인지도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 남 씨가 보좌관 측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해볼까요? 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송영훈 변호사님, 또 양쪽 얘기가 둘 다 구체적인데 또 보좌관은 또 나 억울해요,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라고 하면 또 여기가 맞는 건가 또 솔깃하는 면도 없잖아 있긴 하고요.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그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모 전 사무국장 쪽에서 거짓말 탐지기라도 쓰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또 대질 조사는 김경시 의원이 거부했다라고 그쵸. 지금 언론 보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남모 전 사무국장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의 진술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자수를 했는데 그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거기에서 주변적인 진술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것이고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남모 전 사무국장의 진술은 전반적인 신빙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1억 원이 강선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네.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전세 자금을 건네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강선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전세금으로 사용이 됐다면은 국회의원은 관보의 재산 내역이 매년 변동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전세권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2022년에 전세를 얻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경찰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남모 전 사무국장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쯤 이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하. 아마도 요거는 다 이 돈의 흐름을 보면 요거는 바로바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봐가면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전세금으로 쓰고 지금 얘기는 김경시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내가 돈을 돌려받은 건 난 가을쯤에 받았어요. 한 6개월쯤 뒤에 받았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또 혹자는 조현산 변호사님. 그래요. 김경시 의원 입장에선 돈을 줬지만 돌려받았고 공천도 받긴 받았는데 그럼 공천의 대가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죄가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금원이 1억 원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를 강선호 의원이 인지했다라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네. 뇌물죄 성립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 돈을 받은 시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김경시 의원이 공천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강선우 의원은 이번 21시간 조사 과정에서도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겠죠. 이미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아마 고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전세 자금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전세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아마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명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3자 간의 진술이 굉장히 극명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가려내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양상 자체가 조목조목 다 지금 진실 게임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경찰이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